어제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뭐 모든 방송사에서 다 했지만 저는 TV조선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이니까 봤어요, 솔직히. 시작하고 몇 분 만에 진짜 참 끄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기 싫더구만요. 일단 너무나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거를 듣고 있는 게 좀 뭐랄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뭐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자니 참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면전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또 답답하고,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였어요. 기본 아이템은 경제였는데, 경제에서 이제 관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관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미 관세 협정을 신중하게 할 것이냐, 속도전을 낼 것이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제목만 신중하게 속도를 내자, 뭐 양쪽이 있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내지는 논리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물론 이제 미국이랑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이유라는 게 뭐 100% 맞는 게 있고, 그건 결과가 말을 해줄 대목이긴 한데, 참 그 이유와 논리가 빈약하더라. 양쪽 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제의 주제는 외교는 아니었는데 외교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외교까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양쪽 다 외교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지. 어쩌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외교에 대한,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이 저다지도 부족할까. 어느 당 후보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한숨만 푹푹 나오는 거죠. 참. 강스만 봐도 그거보다 나을 텐데 말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어제 토론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봤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보고 있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음 토론 동안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뭐 이 공부할 시간은 없겠습니다만은, 명색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려 그러면은 좀 외교에 대한 좀 인식을 좀 넓히시면 어떨까. 맨날 이렇게 권력 노릇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일반 국민 다중을 상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전문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적인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얘기가 아니에요. 여야 후보 모두 참 국제관계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평소에 관심도 없었구나를 너무 팍 와닿게 느껴지는 거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외교가 그토록 중요한 나라가,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이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헌 얘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보면 사진은 TV 토론 사진을 썼는데 내용은 이제 개헌 제안을 갖고 하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동안은 개헌에 대해서 내란이 뭐 더 급한 문제다 그러고 소극적이더니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제 4년 연임제 그러고 이제 대통령 이제 개헌 얘기를 아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개헌 찬반 논쟁으로 가는 거에 대한 본인 그 좀 디펜스의 의미가 컸겠죠. 근데 보통 개헌을 얘기하면 4년 중임제를 얘기했는데 이제 4년 연임을 얘기했어요. 이걸 가지고 또 말들이 많죠. 그래서 뭐 최대 16년까지 해먹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대한민국의 정치가 법률적으로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다 밀어붙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뭐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하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이긴 하죠. 어쨌거나 지금 하는 얘기가 개헌안으로 최종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이제 예컨대 지금 지방선거 또는 총선하고 이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겠다는 건데 그 당시에 지방선거의 분위기, 총선의 분위기하고 상관이 있겠죠. 이 지방선거를 그냥 이기는 분위기면 지방선거에 할 거고 총선을 이기는 분위기면 총선에 하겠죠. 자기가 이기는 분위기에서 자기가 유리한 개헌안을 가지고 들고 나오겠죠. 반이 자기가 별로 유리하지 않은 선거면은 개헌안을 어떻게든 거기서 빼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는 불리한 선거에서 뭐 좀 이렇게 좀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하느냐, 총선에서 하느냐, 그리고 대충 말만 이렇게 해놓고 아예 안 하느냐. 개헌이라는 거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고 안 한다 그런 대통령이 없었는데 막상 되고 나면은 시급한 문제는 자기가 만든 국정과제라면서 그걸 먼저 하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미 시급한 국정과제가 뭔지 그 앞에 순위가 앞선 것들이 이미 많습니다. 개헌이 과연 이렇게 좀 중요한 화두가 될 만큼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화두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그리 높을까? 다만 본인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을 때 이참에 굉장히 유리한 개헌 장치까지 그냥 세트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그건 있죠. 정권을 잡아보면 압니다. 야당이 얼마나 좋은지. 야당하기가 편해요. 뭔가 책임을 진다는 것, 그리고 뭔가 결정을 한다는 것 굉장히 피곤합니다. 다들 권력자를 욕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권력자가 돼서 그 고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은 물론 이제 그 권력을 누리는 재미도 있겠지만 그 고민의 크기, 깊이, 고통이라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그 고민의 고통, 크기, 깊이를 본인 말고는 남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려줘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해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 너 담당하라고 너 뽑아놓은 거 아니냐라고 모르쇠로 몰아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다지도 못 싸우는 국민의힘이 그때 가서 얼마나 잘 싸울지는 모르겠지만은 야당 되면 또 야당의 전투력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확실히 열릴지 아직 뭐 100%는 없습니다. 루마니아 대선도 결선 투표 과정에서 대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아직 한 열흘, 2주 좀 남았죠.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강스라이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